성리학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림이지, 사림. 맞지? 사림들이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선조 때부터 뭐 사림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뭐 붕당 정치 이런 게 이루어지잖아. 그러면서 조선 후기에 왔을 때 성리학이 절대화가 된다고. 성리학이 절대화라는 건 뭐야? 성리학이 최고다 이거지. 그렇지? 원래 사림들은 성리학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성리학이 더욱더 절대화를 시키는데 이 성리학을 절대화시킨 사람이 또 송시열이야. 송시열. 그래서 송시열이 나중에 송자라고까지 불린다고. 자자가 붙었다는 건 뭐 공자, 맹자 반열에 올랐다는 거야. 성인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송시열이 절대화가 되는데 이 송시열이 원래 뭐예요? 서인, 나중에 노론이 되지. 그지? 서인 노론이 되잖아. 이 얘기는 뭐냐면 송시열이 해석한 그 성리학이 최고의 성리학이다 이거야. 그 외에 다른 사람이 뭔가 다르게 얘기한 성리학은 최고가 아니라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수학하면 뭐가 최고야? 수학하면 정석이 최고란 말이야. 수학의 정석이 최고니까 그 외에 이제 뭐 해법 수학 이런 게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막 춘추 전국 시대지만 지금도 수학 선생님들은 수학하면 정석이라고 그래.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이란 학문을 예전에 뭐 그리스나 이런 그 철학자들은 수학, 법학 이런 것들까지 다 했잖아. 그런 학문들이 이렇게 오면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에 누가 홍성대라는 사람이 수학의 정석을 딱 만들면서 수학하면 무조건 정석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그렇게 가다가 이게 뭐야? 절대화가 된 거지. 수학의 절대화야. 우리나라에 와서. 그래서 이제 다른 해법 수학이든 뭐 다른 지금 뭐 센 수학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뭐 EBS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때를 보잔 말이야. 이 정석이 절대화일 때 사람들이 어느 학원에 가든 다 정석을 가르쳐. 오케이? 물론 교과서가 있지만 학교에. 그러면 그 정석이 절대화가 됐을 때 이건 뭐냐면 상대화를 시킨 거야. 수학을. 다른 것도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무조건 수학은 정석이다. 이게 절대화지. 바로 송시열이 이 성리학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절대화. 내가 해석한 이 성리학이 최고고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 해석한 성리학은 성리학이 아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항상 고인물이고 절대화가 되다 보면 있잖아. 문제가 생기는 거라. 오케이? 뭐 최고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뭐야? 성리학을 상대화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났다고. 이 성리학이 절대가 되다 보니까 성리학을 상대화하고자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윤유나 박세당 이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성리학도 중국 사람들은 성리학만 믿는 게 아니고 성리학이라는 게 뭐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사실? 중국이고 송나라의 성리학이잖아요. 남송. 사실 주희가 만든 원래 주희가 만든 건데 주희가 나중에 주자, 자자의 반열에 올랐다고 해서 주자라고 부르는데 그 주자학이라고도 부르는 이 주자학을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절대화시킨 게 조선 후기 때 송시열인데 그걸 가지고 야 뭐 송시열이 하는 저 성리학만 성리학이냐? 성리학도 다르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윤유는 성리학보다 더 넓이 유교 경전 자체를 독자적으로 해석했다고. 박세당 같은 사람들은 뭐 양명학은 뭐냐면 송나라가 성리학이면 이 명나라 때는 양명학이야. 그 유학의 명칭들이 이렇게 변화해 온단 말이야. 그래서 특색이 다 달라요. 이 양명학은 뭔가 또 성리학이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성리학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이 윤유나 박세당, 윤유 같은 사람은 유교 경전 자체를 독자적으로 해석했고 똑똑한 거지. 천재야. 윤유 같은 사람도 천재야. 똑똑하게 자기 나름대로. 박세당 같은 사람들도 뭔가 우리나라의 문제점이나 모순점이나 이런 것들을 양명학이나 이런 데서 찾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성리학. 그것도 또 특히 뭐 송시열이 얘기한 성리학이니까 이제 반기를 드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하냐? 성리학의 상대화라고 하는 거야. 이 성리학의 상대화라는 게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이 주류가 이건 거지. 예를 들면 정석을 다 보고 있을 때 해법 수학을 보면 야, 이 쓰레기 책을 왜 보냐? 이 해법 수학도 또 좋은 수학인데도 불구하고 이 쓰레기 책은 왜 보냐? 이걸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오케이? 종교 같은 거야, 이거는. 이해돼? 그래서 유학도 유교라고 부르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뭘로 무는 거야? 이단이야. 야, 너네 이단이야, 임마. 어? 이단. 어려운 말로 사문난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돼? 이걸 사문난적이라고 부르는 거라. 그래서 성리학의 상대화되는 움직임. 거기서 또 나아가서 야, 성리학만 학문이냐? 이런 박세당 이런 사람들처럼 양명학과 뭐 육경과 제자백과에서 모순점을 찾는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고 또 뭐가 생겨났냐면 양명학, 야, 양명학도 좋은 학문인데 양명학을 배우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생겨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거기다가 서양의 뭐 천주교나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천주교 이런 것도 들어오겠지.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런 것들이 통합돼서 뭐가 나오냐? 실학이 나오게 되는 거야. 야, 현실에 좀 실제적으로 현실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학문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실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성리학이 절대화가 되면서 그걸 상대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대하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이 사람들이 이단으로 몰렸고, 양명학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근데 양명학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성리학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지. 이해돼? 성리학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고. 천주교 이런 것도 들어오잖아. 천주교에 보면 뭐야? 평등 사상도 있고, 처음엔 뭘로 들어온다 그랬어요? 서학으로 들어온다 그랬잖아. 그 학문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또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다 어우러져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실학이라는 게 나오게 됐다고. 오케이? 그럼 우리는 이런 순서로 배우면 될 것이야. 아시겠어요? 근데 또 성리학을 절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전에 봤던 게 있어. 이 송시열과 윤유의 일화 있지. 기억나? 그래서 송시열이 처음에 어떻다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윤유랑 친구였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서 송시열이 윤유 보고 뭐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내가 1년 동안 할 학문을 너는 몇 개월 만에 끝낸다. 이 정도로 윤유를 높게 평가했다고. 윤유는 그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어. 젊었을 때. 또 윤유 친구가 누가 있다 그랬어요? 윤성거. 맞지? 그 윤성거의 아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윤중이라 그랬고. 그치?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둘이는 이제 송시열이 정권을 잡고 이렇게 송시열이 자기만의 성리학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윤유는 또 이렇게 천재다 보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반목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송시열이 윤성거 보고도 윤유랑 반목하라고 했지만 일단 처음에는 셋 다 어떻게 보면 친구인데, 그래서 윤성거는 윤중을 송시열의 문화로 보냈고, 그래서 스승과 제자 사이였고, 그제 전에 한번 했던 거지만 다시 복습하는 개념으로 한번 본다면 그랬고, 그래서 윤성거가 나중에 죽었을 때, 그렇지? 윤유랑은 계속 사이가 안 좋았고, 윤성거가 나중에 죽었을 때 윤중 뭐라 그랬어? 윤중이 아버지의 묘갈명을 써달라고 묘지에 그러니까 송시열이 그냥 대충 써줘가지고 결국에 둘이 반목하게 됐고, 그지? 그래서 송시열이 어떻게 써줬다 그랬어요? 윤성거 죽다. 그래서 아니 스승님 이게 우리 아버지인데 그래도 좀 제대로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성거 그냥 죽다 뭐 이렇게 써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엔 송시열이랑 윤중이랑 어떻게 반목하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송시열은 나중에 뭐가 되는 거? 뭘 할 수 있어? 송시열이 나중에 뭐가 돼? 노론의 영수가 되고, 윤중은 뭐가 돼? 소론의 영수가 되고, 그렇지? 그래서 얘네는 뭘 중시 여긴다 그랬어요? 노론은 대의명분, 민생안정. 기억 안 나? 노대민, 노대민. 그 다음에 윤중은 소론은 뭘 중시 여긴다 그랬어? 진리. 그렇지? 이런 걸 중시 여긴다 그랬지. 그래서 소북실, 노대민, 소북실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 그렇지? 이렇게 봤을 때도 노론과 소론으로 또 알 수가 있고, 또 노론을 지지하는 친구 누구라 그랬어? 노론이 지지한 왕은 누구야? 응? 영조지, 영조. 사도세자의 또 죽음과도 또 관계되어 있는 영조. 소론이 지지한 게 누구라 그랬어? 경종.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랬고, 그죠? 이렇게 또 연결 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송시열과 윤유 보면 또 친구인데 또 뭐도 알 수 있어. 윤유가 일단 예속 논쟁에서 또 윤유가 나온다 그랬지. 예속 논쟁에 나올 때 예속 논쟁은 어디야? 서인과 남인이잖아, 그렇지? 그럼 윤유는 뭐야? 서인이야, 남인이야? 남인이지. 얘는 남인이고 송시열은 나중에 노론으로 가지만 얘는 서인이지,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윤유는 언제 죽어요? 어? 우리 황국하면 송시열이랑 윤유가 떠올라야 되잖아. 윤유가 언제 죽어? 경신왕국 때 죽지, 그렇지? 경신왕국 때 죽잖아, 그렇지? 송시열은 언제 죽어? 기사왕국 때 죽지. 자, 이런 것까지 정치적인 것까지 여기서 다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오케이? 결국에 둘이 또 반목을 하면서 결국에 또 서인 남인으로 또 반목했던 모습까지 다 나오잖아. 그렇지? 우리가 다 정치에 배웠던 모습이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또 윤중이 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또 아버지와 관계되어 있는 거고, 또 윤유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고, 다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지. 이해돼? 그래서 성리학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또 이런 모습까지도 또 정리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에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알겠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송시열을 따르는 이 노론들, 그렇지? 이 노론. 그리고 또 송시열은 구체적인 사람이 송시열이지만 또 노론하면 누구의 제자들이야? 응? 노론, 소론이잖아. 그러면 노론, 소론하면 누구 있어? 학문적으로 봤을 때 누구야? 이황은 서인이 아니잖아. 이성원이지. 우리 붕당경치 할 때 보면 이성원에서 갈라지잖아. 오케이? 봐봐, 여기도 다시 나왔으면 나와 있잖아. 이와 성원. 이의 가르침을 받는 애들이 노론이고 성원의 가르침을 받는 애들이 서론이고. 오케이?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요? 호랑 논쟁이라는 게 벌어진다고. 오케이? 호랑 논쟁이 벌어진단 말이야. 이 호랑 논쟁은 호론이랑 낙론이잖아. 이 호랑 논쟁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야? 예속 논쟁은 누구와 누구야? 서인과 남인이지. 그럼 호랑 논쟁은 노론 소론이 아니란 말이야. 그냥 노론끼리란 말이야. 노론 내부에서의 다툼이 호랑 논쟁이라고. 오케이? 그게 일단 포인트야. 소론은 이미 정권을, 이게 언제냐면 18세기 중엽이니까 이미 소론은 우리 경신왕국 이후부터 노론의 일당전자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 이건 노론 내부의 논쟁이다 이 얘기야. 오케이? 노론 내부의 논쟁인데 호론이랑 낙론이 있을 때 호론은 이 인물성 이론이야. 얘는 인물성 동론이야. 그러면 인간과 동물이 다르다 이거야. 다를 이자지. 오케이? 얘는 뭐야? 인간과 동물이 같다 이거지. 그렇지? 뭐 동물이라고 봐도 되고 사물이라고 봐도 되고. 오케이? 그래서 인간은 우리 양반들 이런 사람들을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크게 봤을 때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뭐야? 뭐 노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인간이고 그다음에 오랑캐 이런 애들은 뭐야? 인간이 아닌 거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게 다르다고 보는 사람들은 평등한 사람들이야, 평등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아는 사람들이지. 평등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 노론길이라고 했으니까 충청도에 노론이 있고 서울 경기에 노론이 있다면 그럼 인물성 동론이 충청이겠어요? 서울 경기겠어요? 서울 경기겠지. 왜? 뭔가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이 인간과 나와 오랑캐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거는 서울 경기 쪽이고, 그 다음에 인간과 물건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이라고 했으니까 이 이는 뭐야? 상대적으로 충청도라 이거야. 이해돼? 둘 다 뭐야? 노론이라고.
헷갈리면 안 된다. 오케이? 아까 막 노론, 소론 나왔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물성 1호는 충청 노론이고 이물성 동론은 서울 경기 노론이란 얘기야. 오케이? 여기서 일단 호랑 논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다. 이해돼? 요거고. 그 다음에 요 부분들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해서 보면 호락길이 호락호락한 노론길이 서울에서 충청으로 이동. 호락호락한 노론길이 서울에서 충청으로 이동하면 여기 딱 잘라서 호락, 그치? 노론이란 얘기고 노론의 호락이고 그 다음 서울에서 경기 노론. 오케이? 노론이라고. 얘는 노론이야. 서울, 충청, 그치? 이동, 인물성 이론, 인물성 동론. 오케이? 그래서 호락호락한 노론길이, 여기 길이도 있네. 길이 있잖아. 주기론과 주기론이야. 1, 2라. 이게 주기론이고 뭔가 우리가 배웠던 주기론 보면 주기론은 뭔가 개방적인 사고와 관계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좀 반대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써놓을 수 있지. 주기, 주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근데 뭔가 개방적이니까 우리 이 근현대에서 배웠던 위정척사 사상이랑 그 다음 북학사상 배웠잖아. 맞지? 그럼 북학사상은 나중에 개화사상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래? 그러면 이 개방이니까 여기가 뭐겠어? 개화사상이겠지. 개화사상이자 북학사상이겠지. 북학파. 여기는 위정척사운동으로 계승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앞글자를 따서도 가는 거고 일단은 이해도 하는 거고. 오케이? 호론과 낙론 이렇게 했을 때 낙론이 뭔가 개방적이다. 오케이? 그래서 인물성 이론. 그래서 호락 요거 두 개만 딱 했을 때는 여기서 잡을 때는 호락 이동 이렇게 잡아놓으라는 얘기야. 호락 이동. 그럼 이동에서 뭔가 이렇게 쭉 나갈 수 있으니까 이니까 다르니까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뭐야? 좀 평등 사상이 없는 거고 개방적이지 않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충청노론이고 그리고 그거고. 오케이. 근데 요거는 좀 특이한 거지. 주기랑 주리는. 그러니까 이건 좀 암기해야 되는 거. 호락 길이, 노론 길이 충청에서 서울로 이동. 오케이. 이렇게 잡아놓으면 호락 논쟁까지 갈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성리학이 절대화되는 과정에서 성리학이 상대화되는 모습들이 나왔고 그 외에도 이제 양명학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실학도 나오지만 거기서 일단 성리학이 절대되는 과정 중에서 이런 호락 논쟁의 모습이 있다는 거. 요거는 언제 18세기 중엽이다. 18세기 중엽이다. 오케이.